안녕하세요. 정치맘 콩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반대도 하고 국민들 중에도 우려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우려가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우려는 기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거라 믿으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불만이 있고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다고 하시며 검찰 개혁에 대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검찰의 자의적 수사 기소 관행을 비판했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죠.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검찰 개혁에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은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들으니 이제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도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걱정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안심이 되는 건 대통령이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안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가량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내세웠던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율 배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고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헛소리를 떠들었는데 정작 사설에는 왜 예산 삭감을 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중앙일보다운 사설입니다. 예산을 왜 삭감했나요? 영수증 제출도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를 줬지만 해명을 하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관저의 개수영장, 실내 골프장, 500만 원짜리 캣타워 등 국정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돈을 쓰니 영수증 제출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이따위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 그건 도대체 어디서 흘러간 돈입니까? 국민 혈세를 물쓰듯 써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로 남불이니 염치도 없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수 언론이 시동을 걸고 극우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 유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무한루프 구조입니다. 정 그따위 말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처럼 혈세를 물쓰듯 쓰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이따위 사설을 끄적이는 인간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뻔뿌질을 해대도 국민들 수준이 지들보다는 낮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고 그저 한 줌의 극우 세력들에게 기대어 사는 것처럼 보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측근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견제하는 권력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공수처가 생기면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해 실제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였던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둘를 정도인데 이를 반면교사 삼는 정말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12.3 계엄령 관련 국무회의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한덕수는 14시간 조사 후에도 계엄 서명 경위나 저지 시도에 대해 침묵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출국 금지했으며 모두 내란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 당시부터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한덕수가 왜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대선에 뛰어들려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향후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사나흘 전에 삼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이사한 사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원래 쓰던 사무실을 찾았는데 급하게 이사를 한 듯 회사 서류들과 인감증명서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이상 뭔 짓을 하던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 삼아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 조작할 때는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동안 김건희는 치외법권이었고 검찰 수사도 부실했습니다. 아니 부실한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이번 출범한 3특검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도 특검 대상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2월 경찰이 이상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밖이라 압수하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상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의 명품 가방 8개에서 9개 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 가방은 상표도 안 뗀 새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명품 가방에 환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목은 이제 현금의 출처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재밌는 밭글이 네. JTBC 보도 직전에 돌았는데 네. JTBC 보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번에 이제 내란 그 동조 관련해가지고 경찰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집을 싹 털었는데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거액의 돈 뭉치가 나왔다. 아,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 아, JTBC 단독 보도였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근데 네. 이제 JTBC에서 보도할 때는 액수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액수. 예.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여기 있나 보네. 소박하네요. 네. 그 정도로는 저는 놀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JTBC가 보도하기 직전에 밭글이 하나 돌았는데 아주 놀라운 밖을. 이게 두 개가 상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추정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밖을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에서 현금 32억이 나왔다고. 사과 박스 20kg 기준에 16박스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야. 너무 구체적. 네. 지난 3월 21일 관보에 공고된 이상민의 재산 내역을 보면 현금 신고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상민은 본인 명의 예금 9억 3,200만 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되지만 누가 현금을 몇백만 원도 아니고 32억을 집에 보관합니까? 이 돈이 과연 이상민의 돈일까요? 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온 관봉이 다시 떠오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준 비상계엄 문건 중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뭘 생각하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뭐가 됐던 귀아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신한 시간보다 더 길고 참혹한 지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